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부터 제가 35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프로젝터 저희 창의교육 거점센터의 핵심 그 방법론이라고 할까요? 그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의 그 첫 개념은 1987년 피트 로웨가 그 디자인 싱킹이라는 용어를 그의 책에서 소개한 것으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디자인 싱킹의 독특한 점이 뭐냐? 그 일단 고객, 그 소비자, 또 사용자, 이게 또 결국 사람이죠. 우리가 교육에 적용할 때는 학생이 되는 거고, 이 학생들의 고객의 사용자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고, 그래서 간학문적이기도 하고 통합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다. 대부분 또 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팀 기반의 문제 해결 방법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뭐 키워드가 공감이라든지 최적화라든지 실제로 그 또 실험 정신이라든지 협력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을 처음 들을 때는 오해를 하는데 디자인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디자인 싱킹은 일종의 마음가짐이고 생활 태도이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이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이해도 있지만 타인의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에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창조적 자신감. 우리가 그냥 창의융합교육, 창의교육 얘기할 때 학생들이 창의적 자신감을 길러주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건데 요즘 우리 학교 교육에서 이런 창의적인 그런 기회나 학습 환경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창의적으로 태어났고 특히 유치원 시절에 굉장히 창조적이었던 것도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최근에 저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창의성도 리트러시라는 말, 창의적 리트러시라는 말을 써야 될 시기가 아닌가. 창의성이 없으면은 대화하는데 웃지도 못하고 모든 일에 뭐 우리 교육으로 보면은 학생은 물론이고 선생님들도 이 창의력이 없으면은 수업이 재미없고 딱딱하고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데 창의성 있는 선생님들을 보면은 수업이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되고 변화 있고 또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이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도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창조성은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내추럴한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 학교 교육에서 봉인이 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디자인 시기의 키워드를 이제 보시면은 사용자 중심 디자인, 인간 중심 디자인, 또 우리가 컴퓨터에서 많이 얘기하는 UX, 사용자 경험,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유사하게 방법론으로 보면 문제 해결 학습, PBL 학습, 설계 과정, 액션 러닝, 메이크 무브먼트도 이것과 또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이고 협력적이고 그런 문제 해결인데 어떤 문제 해결이냐면 또 반복, 창의적이면서 반복적이죠. 어떤 단계에서 실패를 하면 다시 돌아가서 피드백에서 받고 끊임없이 순환하고 그다음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는 거고. 이제 반복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프로토타입이 나오고 프로토타입을 빠른 실패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빨리 실패하고 다시 수정하고 하는 것. 이제 문제 해결과 조금 차이점은 이 디자인 싱킹은 저기 팀으로 대체로 기반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문제에서는 그 실행 단계에 있지만 여기서는 시제품이나 프로토타입 단계를 둬서 완전한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이게 가능한지 프로토타입을 만든다는 그런 차이점. 그래서 빠른 실패라는 키워드 여기도 있게 됩니다. 핵심은 협력이고 그 이유를 보니까 이 대부분의 문제들은 너무 복잡해서 한 사람이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관점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디자인 시킹의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좀 쇼킹하다고 할까요? 여기 실제로 그 미국에 있는 어린이 병원의 실제 사례입니다. 아이들이 MRI를 찍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 검사에 편하게 할 수 있냐 해서 디자인 시킹 코스를 팀 그룹하고
솔루션한 결과 병원을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환경과 좋아하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실제로 의사나 간호사도 이렇게 복장까지 하고 아이가 이 어떤 뭐죠 보물선 탄 그런 느낌으로 봤는데 이 아이가 이 검사를 받고 나서 엄마 내일 여기 또 올 수 있냐 하고 하는 그런 메시지까지. 그래서 그 디자인 싱킹은 뭐 스탠포드 대학, MIT 여러 대학에서 기업가 정신이나 또 저기 공과대학이나 또 특별한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특히 아이데오는 디자인 싱킹은 똘똘 뭉친 그 회사인데 디자인 싱킹이 갖는 그 마인드셋이라 마음가짐, 사고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교육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낙관하는 것들, 공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모험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려운 거죠. 그 당혹스러움, 실제로 해보는 것들, 실패로부터 배우고 등등 이런 것들이 마음가짐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시기 프로세스를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5가지의 기본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감, 정의, 아이디어 내고 또 평가하고 프로타입하고 테스트하고 이 테스트는 이 처음에 공감할 때 인터뷰하고 뭐 샤도잉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이 최종 결과를 테스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 이제 공감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또 사용자를 인터뷰하고 샤도잉은 관찰하는 거죠. 숨어서 이해를 구하는 거고 판단하지 않고 그걸 경청해 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모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참고로 하시고 여기에 그 확산되고 수렴되고 확산되고 수렴되고 주로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이나 디자인 프로세스 디자인 시킹은 이런 모델이 있는데 이거 사고의 확산과 수렴을 뜻합니다. 뭐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확산하고 또 수렴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에서는 2가지가 접근이 가능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디자인 싱킹의 방법론을 아이들한테 적용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들. 그 다음 또 하나는 교수자에게 선생님한테 자신의 티칭을 성취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 싱킹이 그 고객 공감, 사용자 공감, 사람 공감이기 때문에 내 수업을 개선하고 싶다. 그럼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면은 아이들의 귀를 기울여 보는 거죠. 실제로 여기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오산이죠. 실제로 물어보면은 자기가 기대했던 거 틀려요. 1년 동안 교과를 지도하거나 담임을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참 재밌는 게가 있습니다. 나하고 1년 동안 지내면서 재밌었던 경험이 뭐냐, 좋지 않은 경험이 뭐냐, 앞으로 또 1년 더 한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선생님이 기대하는 것을 빗나가게 하는 그런 글들을 써요. 선생님은 이걸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애들한테 제공했는데 아이들은 그것보다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한 활동을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감, 키워드다. 그래서 교육자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이 나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들이에요. 공감하고 관찰, 몰입, 조사하는데 왜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냐? 이래서 못하는 거예요. 색안경을 쓰고 있다든지 편견을 가지고 있다든지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든지 수정하지 말고 묵묵히 들으라. 이걸 선생님들이 못하잖아요. 꼭 수정하려고 자기의 판단대로 하려고 그러고 말을 더 많이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사용자 입장에서 뇌를 멈추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얘기할 때 막 우리 뇌를 작동시켜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눈과 귀를 열면은 그가 속에 있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은 내가 아니고 학생들 중심으로 돌아간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도 이렇게 우리가 경청한다는 그런 것들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인터뷰 규칙도 이제 중요하죠. 원리도 있고. 그래서 관찰하는 데는 특히 왜 그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합니다. 몰입. 요거는 이제 체험이죠.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문제 제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쓰는 방법, How might we 기법이죠. 대상과 주제와 방향성을 가지고 합니다. 대상이 누구냐, 주제가 뭐냐, 방향성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구를 위해서 기존에 뭐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발명을 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기존의 발명서를 보다 성공적인 발명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이렇게
how might we라는 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이디어는 현 상태와 이상적인 상태의 갭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낼 때 디자인 싱킹에서는 많은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죠.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거고, 그 비구조화 문제는 답이 열려 있고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다음 비판 금지, 질보다 양, 확산 사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그 비판 금지, 질보다 양을 위해서 브레인 스토밍보다는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브레인 라이팅 기법이 좋습니다. 의무적으로 학생들한테 5개의 아이디어를 한 조가 있으면 내라 그러면 20개의 아이디어고 10개씩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면 40개가 되고 그럼 비판할 여지가 없죠. 그거 가지고 아이디어 이제 선별을 하는 거죠. 다듬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기법들이 있고 디자인 싱킹에서 지금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이 요 페이오프 에포트 매트릭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각각의 아이디어를 40개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러면 요 4분면에 분포를 시킨 겁니다. 성과를 1부터 10까지 레이팅하고 노력의 정도를 1부터 10까지 그 레이팅해서 각각이 어느 위치인지 어떤 거는 노력이 7, 성과 7이면 1, 4분면으로 가는 거죠. 어떤 거는 노력은 4, 그 다음에 성과는 1 그러면 요 3, 4분으로 가죠. 여기 가만히 보면은 성과는 높지만 노력이 많이 든다. 장기적인 그런 과제가 되는 거고 성과가 높은데 노력이 안 들어. 그럼 당장 이해해야 될 경쟁력을 가진 아이디어고 노력은 많이 드는데 성과가 없다. 노력은 많이 드는데 이거는 버려야 될 아이디어고 노력이 안 되는데 성과가 없다. 요거는 버리긴 아까우니까 이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이렇게 해서 그 페이오프 에포트 매트릭스라는 것으로 할 수 있고 아이디어 다듬기 평가를 해서 모델링을 하고 모델링은 생각을 멈추고 손을 움직여라. 그러니까 대부분 뭐 시제품 만들기 그러면 우리가 뭔가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건데 꼭 만들지 안 하고 역할극도 좋고 이야기 만들기도 좋고 뭐 종이로 만들어 볼 수도 좋고 다양한 방법으로 스토리보드로 만든 프로타입을 할 수가 있다. 피드백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감할 때 그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디자인 싱킹 그래서 우리 각 교과에 미국의 스탠다드 디자인 싱킹 스탠다드도 나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의 그 저학년 K5 그다음에 6, 12 요 디자인 싱킹 스탠다드가 나와요. 제가 쓴 책에서 이걸 다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 그러니까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걸 스탠다드를 만든 그룹이, 여러 다른 교과처럼 몇십 명, 몇백 명이 모여서 만든 건 아니고, 한 그룹에서 만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일반은 안 되지만, 이런 디자인 싱킹 스탠다드까지 나온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간단히 이제 그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뭐 자세한 거는 제 책을 참고하시거나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에서 교육에 있어서 가속기 역할을 할 수 있다. 엑셀레이터인데 그러니까 디자인 싱킹의 마인드가 미래 모든 직업인이 가질 수 있는 교육 마인드이기 때문에 마인드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그다음 팀 문제 해결 방법론을 지향을 하고 있고 진실되고 철저한 공감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감의 새로운 해석으로 해서 적정 기술의 유저 공감 기반 성공률 발명을 이끌 수도 있고 실패의 반복이 성공을 그다음 디자인 싱킹의 교육 과정화 저는 기술교육 전공인데, 우리 실권 아니고 중학교 기술, 고등학교 기술,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여러 과목에서, 이제 문제 해결이 여전히 중요했고, 공학 문제 해결에서, 디자인 싱킹의 그런 용어도, 도입을 하고, 사용자 공감 부분을 문제위에서, 문서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싱킹은, 우리 공학 기술 교육에서 아주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충남대교 창의거점센터의 과제 주제가 SCP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3I 학습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입니다. 그래서 좀 모델을 2차년도에 구체화한 이런 모델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이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이 선도 모델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제시가 된 거고 이거는 이제 학습 단계에서 디자인 싱킹의 모델을 조금 구체화해서 우리가 8가지 단계로 한 것이 우리가 지금 교재를 제작하거나 할 때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구 역량 지향 마인드 콘텐츠 구성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이후에 이제 교재 소개와 실제로 적용한 것들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1년에 12종의 교재를 개발했고요. 2022년에 지금 새로운 신규로 4종, 그 다음에 심화로 7종, 심화 7종도 사실 신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올해 11개의 교재까지 개발하고 교사 연수 학생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캠프는 그 창의체험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열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충남대학으로 학교별 교육을 찾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찾아가는 프로그램 한 서너 개 학교에 지금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예시고, 이 프로그램 개발된 거는 다음 발표자들한테 하면 되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 각각 11개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 모습, 그 다음에 우리 연수받은 선생님들이 특별한 열 분 정도가 학교에서 적용하겠다 해가지고 선도교원 선발해서 연구비도 지원하고 학교에서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처음에 3분, 4분 하고 이번에 10분 해서 올해 15분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 연구비로 100만 원씩 저희들이 들여서 별도로 우리 거점센터만 살 수 있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저기 2022년에 출판한 책을 한 거였고, 그다음 우리 그 카페라든지 그다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참고로 보시고, 여기 우리 창의체험 아카데미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자료, 작년 자료, 보고서, 올해 자료까지 다 올려놨으니까 교재를 그 참고하실 분은 이걸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법정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신조입니다. 이한 시간 내어주신 선생님들, 교수님, 그리고 학부모님들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요. 예상했었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초등학생의 인공지능 융합 메이킹 활동 프로그램이 창의 융합 마인드셋에 미치는 효과라는 주제로 진행된 연구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센터는 앞서 학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학교 자원을 활용하여 찾아오는 그리고 찾아가는 창의체험 아카데미 캠프를 비롯하여 교사 연수까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이 본 연구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이전 학교에 확산을 하기 위해서 진행된 연구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입니다. 제가 보시면은 여기 근무 학교에는 주변에 3개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학군지인데, 특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영구임대 아파트 한 단지를 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여기 보이는 표와 같이 재학생 대비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교육복지 대상 학생 비율이 꽤 높은 학교여서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원 학교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 학생들에게 충남대 창의체험 아카데미 캠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같이 이러한 첨단 테크놀로지에 대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가 있는 공교육에서 제공할 필요성을 늘상 느끼고 있어 왔습니다. 물론 학생 수준에 맞게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내일의 경험의 원추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실무를 가지고 있는 구체적 조사 활동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피지컬 컴퓨팅과 같은 교육을 적용하는 것을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메이커 교육을 접하였고, 메이킹 활동과 융합한 첨단 기술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되게 기발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그 이상으로 이렇게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의도한 바와 더불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메이킹 활동 자체를 즐겼고, 소프트웨어 교육, 인공지능 교육과 같은 고도로 추상화된 교육 내용을 메이킹 활동과 융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설 설정, 그리고 인지해야 될 연구의 제한점을 고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제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경기를 보셨죠? 저는 두 딸이 쌍둥이가 있는데 19개월 되었어요. 그래서 애들 재우고 보암도 못 지르면서 숨죽이면서 봤는데, 우루과이라는 축구 강국을 상대로 우리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기진 못했지만은 정말 좋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최악체로 평가받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우승 후보인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역전골을 넣는 장면을 보고 저도 정말 흥분을 감추지 못했었는데요. Be a goalie, but the goal was ruled out for offside after a long VAR review. VAR 여기 did not appear 보시면은 to check at Saudi Arabia's fullback 인공지능이 Yasser Shahrani, 없었다면 who kept Martinez on 2대 side. 2대 According to a set 2대1로 of images 사우디아라비아가 provided by 이긴 것이 FlashScore, 아니라 Messi was definitely 반대로 offside, 4대 yet he 2로 did not interfere 아르헨티나가 with the 이겼을 play. 것입니다. 이게 인공지능의 아주- 위력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축구를 비롯하여 각종 산업, 사회, 문화 곳곳에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미래에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교육부는 2021년에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교육과정과 연계하여서 인공지능을 교육을 내실화하는데 특히 모든 교과 교육에 인공지능 관련 내용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개정 중점을 보면은 AI 소양이라는 용어도 처음 등장하였고요. 아래에 보시면은 시수를 초등학교에서는 17차시에서 34차시 이상 권장하고 중학교에서는 68차시 이상의 시수를 확보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교과 교육에 이러한 디지털 AI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은 인공지능 원리 학습을 위해서 수학, 과학, 음악, 실과 교과에서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서 학교별 내용 체제 및 교육과별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이런 식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정부의 발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본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중국에서는요, 2018년에 이미 초중고 인공지능 교과서를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민간 주도의 AI for K-12 이니셔티브, 그리고 MIT 대학의 인공지능 대학 설립, 스탠퍼드 대학의 AI 100 프로젝트, 또한 연방정부의 노력까지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일본과 영국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렇게 인공지능 교육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경쟁적으로 발빠르게 인공지능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빨라야 2025학년에야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기다리기에는 시대 변화 속도, 다른 나라의 인공지능 교육 도입 속도에 비추어 턱없이 늦습니다. 그래서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 교육을 진행할 때 초등학교 발달 단계에 맞춰서 메이킹 활동과 융합할 필요성을 인지하였고 인지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평생 학습자로서의 마인드셋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창의교육거점센터 개발 교육 프로그램 중에 주니어 AI 공학자라는 프로그램을 전문가 검토,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서 초등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여서 적용 확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초등학생 대상 인공지능 융합 메이킹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를 위해서 참조한 이론적 배경으로는 초등학교 인공지능 교육과 그리고 초등학교 메이커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융합 메이커 교육을 살펴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과 국내 선행 연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인공지능 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성에 대한 연구, 그리고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메이커 교육과 융합을 시도한 인공지능 교육 연구 활동 빈도는 다소 적었습니다. 초등학교 메이커 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종합해 보면 메이커 교육 교수 학습 모형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설계되어 왔으며 이를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과 구체적인 학습 주제 과정안들이 활발하게 개발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융합된 메이커 교육을 어떻게 연구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예측한 인공지능 융합 메이커 교육 예측에 관한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교육 정책이 향후 인공지능 교육과 메이커 교육을 융합한 형태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기개발된 인공지능 융합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를 쭉 살펴보니 아직까지는
그런 연구들은 진행되어 왔으나 초등학교 교육과정만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을 하였습니다. 우선 본 연구는 D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 기간은 주 2차시씩 14차시 동안 이어왔으며 실과 시간을 통하여 실과 전담 교사가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의융합 마인드셋을 검사하기 위한 도구로는 창의융합 마인드셋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창의융합 마인드셋은 창의교육거점센터에서 개발한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이수한 학생들이 지향하는 마인드셋으로 디자인 싱킹을 근거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창의융합 거점센터뿐만 아니라 기타 창의 교육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에서도 지향할 수 있는 마인드셋입니다. 충남대 연구진이 개발한 창의융합 마인드셋 검사 도구로는 공감, 창조, 긍정, 협력, 융합, 5개 요인, 5개 문항식 총 25개 문항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널리 활용되고 있는 아디 모형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자 요구 분석을 위하여 학생들의 인공지능 개념과 원리 이해도, 그리고 각종 교육활동 선호도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인공지능 개념 원리가 수준에 맞게 내재되고 팀별 프로젝트로 산출물이 나오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학교 현장의 환경을 한번 분석을 해왔을 때 인공지능 융합 메이킹 활동이 수행되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건이 양호하였으며 교육과정 분석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 설계 단계에서 창의융합 마인드셋,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요인인 하위 요인인 공감, 협력, 긍정, 창조, 융합 요인을 반영하는 총괄 및 세부 목표를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재구성과 차시별 학습 목표 설정, 그리고 학습 내용을 설계하였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도구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차시별로 구체적인 활동들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14차시 과정안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또 교육 자료로 교재도 개발을 하였습니다. 교재는 인스퍼레이션, 아이디에이션, 임플리멘테이션, 멘테이션과 같은 3I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영감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 인공지능이 필요한 사항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인공지능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단계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에이션 단계에서는 집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에 인공지능을 가미할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걸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학습하고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플리멘테이션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을 가미한 제품을 제작하고 그리고 작품을 공유하고 자기평가, 동료평가 등을 통하여서 제품을 개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3I 모델 디자인 싱킹 과정으로 기반으로 한 교재 체제입니다. 이러한 체제를 근거로 하여서 전문가 검토,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서 구현된 교재의 실제 모습입니다. 또한 이러한 교재와 이를 지원하는 보조 교육 자료로서 학생용 활동지, 시청각 교육 자료 등을 개발하였고 이렇게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학생들과 인공지능 융합 메이킹 활동 프로그램을 함께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3, 4차 시에 진행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장면입니다. 학생들이 인공지능 원리에 대해 확인해보고 인공지능 사례도 찾아보고 그리고 실제 간단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에듀메이커 보드라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서 메이킹 활동을 진행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기초적인 이러한 에듀메이커 보드 제어 방법을 익힙니다. 팀원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실물 학습한기로 안내하고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순회 지도하면서 수고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되게 5학년 학생들인데요.
서로 협의하고 알려주고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공유하고 서로 익혀보고 하는 단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피지컬 컴퓨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의 교재와 활동지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10에서 14차 시에서는 디자인 싱킹 기반으로 공강, 그리고 문제 정의, 발상, 시제품 제작, 평가 과정을 거치고 이 모든 과정들을 소집단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실생활 가전제품에서 인공지능 활용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정의하고 사진과 같이 브레인 라이팅 활동을 통하여서 아이디어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시제품을 제작한 사례입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다양한 프로토타입을 발표 공유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작품을 시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설계하고 제작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의 의도를 설명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서로 피드백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지. 이런 활동지처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테스트 단계에서 사용자 평가, 자기 평가 활동을 통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효과성을 검증하였습니다.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창의융합 마인드셋 검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 검사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으로 두 집단 간 동일성을 검토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 실험 전후 각 집단의 대응 표본 T검정을 통하여 실험 처치 효과성을 확인하였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집단 간 사후 검사 결과도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여서 실험 처치를 한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여 보였습니다. 실험 처치 전 두 집단 간 독립표본 T검정 결과를 보시면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이 이렇게 크게 알 수 있고, 이에 실험을 동일 집단으로 보고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실험 집단의 실험 처치 전후의 창의융합 마인드셋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 표본 T검정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하위 요인 중에서 창의 협력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아래에 보신 전체적인 유의 확률도 0.02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표본이 18명이라서 작은 관계로 유의미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보이지 못한 요인도 몇 개 보이긴 합니다. 이 집단의 실험 처치 전후 창의융합 마인드셋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한 대응 표본 T검정 결과입니다.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험 처치 후에 두 집단 간 독립표본 T검정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사전 검사와 비교하여 두 집단 간 차이가 커짐을 알 수가 있었고, 창의융합 마인드셋에 대한 프로그램 효과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사후 개방형 문항응답도 분석을 하였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이런 것도 만들었다는 성취감을 느꼈다. 나도 전문가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기분이 좋았다. 나도 내 자신이 멋지고 대단하게 느껴졌다. 일주일에 실과 시간이 2시간밖에 없어서 아쉬웠다. 재미있는 수업이 있었다. 등등 개인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데 필요한 태도, 긍정적인 태도죠. 그리고 마인드셋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이렇게 긍정적 내용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또한 높았습니다. 여기까지 공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인공지능 융합 메이킹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창의융합 마인드셋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해 보았습니다.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후속 연구도 필요하고 디자인 싱킹 과정을 보다 폭넓게 전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교환 역량 강화 또한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거점센터는 대학 자체 자원을 활용하여서 SCP 인프라를 기반으로 창의융합 마인드셋 함양을 위한 학생교육, 교육 프로그램 성과 확산을 위한 교사 연수 등과 더불어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개발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일선학교 현장에서
확산되고 일반화될 수 있도록 지성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발표는 경기 모산중학교 김어진 선생님께서 충남대 SCP 창의체험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넷제로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강신조 선생님하고 좀 다르게 저도 이제 나름대로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학교에 지금 적용 중에 있어가지고 되게 인상 깊고 되게 재밌고 의미 있는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제가 넷제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실제로 적용했던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들도 그렇지만 많은 일반인들이 이 넷제로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많이 모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넷제로가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온실가스를 0으로 만든다는 건데 탄소 중립보다 더 큰 개념으로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I라고 하는 디지털 띵킹에서 거기서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환경까지도 할 수 있는 환경 소양을 키우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이제 디지털 스토리라고 했지만 쉽게 말해서 GIF 파일이라고 아이들은 짤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보통 카드뉴스를 만드는데 2D로 되어 있는 그냥 카드뉴스가 아니라 이 움직임이 있는 카드뉴스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실제로 산출물을 한 가지를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GIF 파일인데요. 보통 이모티콘에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이모티콘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넷제로라고 하는 의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확산하는 의미에서 하는데 그 기존의 카드 뉴스들은 2D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관심 있게 우리가 지금 이제 환경 소양을 키우는 게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소양을 키우는 게 있는데 보통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파일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SNS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려서 어떤 이렇게 실천 사례들을 이제 공유하는 게 더 큰 목적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옥션이나 뭐 11번 가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가 물건을 찾을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게 눈에 더 많이 가거든요. 이게 인지과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움직이는 걸 더 눈에 가게끔 인간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눈에 띌 수 있게끔 이렇게 GIF 파일 움직이는 짤로서 넷제로 실천 전략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내용들은 이제 다양하게 아이들이 지식을 찾고 그리고 응용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 개발의 필요성인데요. 먼저 이제 유네스코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OECD 에듀케이션 2030에서 제시한 이 환경 소양의 함양 위에서 그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환경 소양이 함양된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환경 보존을 위해서 아이들이 실천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를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보면은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게 아주 중요시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 아울러서 디지털 기초 소양 이런 것들도 같이 강화할 수 있게끔 만드는 창의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현재의 환경 실천 사례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로 바라보고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탐구한 뒤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3I라고 하는 디자인 띵킹이 아이디어 도출, 확산적 사고와 그리고 수렴적 사고를 통해서 창의적 활동을 통해서 나온 산출물들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 소양을 함양하고 실천 의지를 확산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 프로그램의 개발 배경 필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3I 첫 번째 인스피레이션에서는요, 아이들이 전 세계에 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재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100년 동안의 기상청에서 나오는 100년 동안의 기후변화의 심각성, 평균 기온의 상승,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후변화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게 되고요. 단순히 이게 어떤 특정 국가나 특정 사람이 아닌 보통
이 기후변화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는 대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올 여름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강남이 물에 잠긴 사건들 또는 매년마다의 새로운 이슈들이 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정말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그리고 그 원인들은 무엇이다라는 걸 도출해야 되고요. 아이디에이션 과정에서는 이 기후위기 예방을 위해서 탄소 중립도 중요하나 넷제로가 훨씬 더 큰 개념으로서의 실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GIF 파일, 움직이는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망고보드라는 툴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고보드에 대한 학습을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이게 작년에 개발했던 제 개발했던 이와 비슷한 게 제로 웨이스트 하는 게 있었고요. 그게 이제 거기는 기후 변화가 이제 인간으로부터 시작됐고 온실가스가 발생한 후에 그게 지구 온난화가 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루틴이 다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그 루틴을 여기서 조금 더 심화 단계기 고등학교 단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여기서 망고보드를 통해서 실제로 학습한 내용을 표현해 봅니다. 그래서 망고보드의 어떤 기능적인 면을 학습하고요. 인스프리멘테이션에서는 실제로 넷제로를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해야 되느냐. 단순히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 또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실제로 어제 모든 카페에서는 일회용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시행이 됐죠. 근데 이제 1년 동안의 계도 기간이지만 현재 지금 되게 혼란한 모습들 이런 것들도 이제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GIF 카드 뉴스로 스토리보드를 만든 후에 제작하고 이런 것들을 인스타나 아니면 페이스북 이런 데서 공유해서 확산해서 우리 교육에서의 있는 아이디어를 단순히 학교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른 일반인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특히 뭐 영어랑도 연계한다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확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3i 체제로서 개발이 됐습니다. 총 5개의 꼭지로 이용이 됐는데요. 주제의 주제는 기상이변을 보고 퀴즈 풀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하고 체험마당은 기후위기 심각성 홍보하기 위한 GIF 카지뉴스 망고보도 만들고요. 탐구마당에서는 스토리텔링, 이 탄소 중립과 넷제로에 대한 개념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 해결 마당에서는 실제로 창의적인 GIF를 만들고 SNS 공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 학교에서 넷제로 실천하기 위한 우리 학교 넷제로 선언문을 작성해서 발표를 하는 걸 통해서 환경 소양과 디지털 소양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발할 때 크게 4가지를 꼭지를 두고 개발했는데요. 먼저 창의성, 디자인 스킬 기반의 창의성 함양, 그리고 자기주도성,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디지털 소양과 환경 소양, 이 4가지를 중심으로 개발했고요. 개발된 결과물은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프로그램 내용인데요. 넷제로에 대한 내용들, 퀴즈, 우리나라의 100년 동안의 기후변화, 체험마다 망고보드, 그리고 뭐 디자인, 그리고 탐구마다 뭐 넷제로에 달성한 이유, 마지막 문제 해결 모당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확산적 사고를 통해서 수렴적 사고를 통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 아이디어를 가서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그걸 GIF 파일 만든 다음에 자기평가 마지막에는 넷제로 선언 제공하기 교사형도 이와 같이 선생님들이 따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학생들과 이제 교수님들에게 적용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 고등학생 학생들에게 12명에게 6시간 동안 적용했고 교사들에게도 13명 선생님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는 선생님들이 오른쪽은 이제 학생들 적용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둠을 짜서 이제 자기들이 찾았던 정보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모둠 활동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실제로 발표하는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카드뉴스 취지에 맞춰서 카드뉴스가 짧고 간단하고 직관적이게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론적인 부분을 탐구하기보다는 약간 넷제로가 뭔지 알아보고 아 이렇게 하면은 넷제로에 가깝게 실현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보고 쉽게 알고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제한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안에 만들어야 된다는 게 조금 힘들었고 시간이 더 있었으면은 더 완성도 있게 작품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조사를 했는데 부족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만들어주셔서 저는 만족하고 있고 넷제로라는 기성칭을 얻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박수. 자, 이 보시, 아이고, 네. 이 친구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온 친구였거든요. 근데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화학, 그 고등학교 화학에 있는 선택 과목이나 이런 것들 거기에 실제로 이제 화합물이 이제 화석 연료가 어떻게 연소가 돼서 그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그런 화학적인 화학식을 여기를 표현하고 싶어 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시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다시 학교로 돌아간 후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번 해서 그 선생님과 같이 이걸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생활기록부에 딱 기록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게 창의융합교육센터에서 개발했지만 고등학교 학교 현장으로 가면은 분명히 이 지금 수준보다는 더 깊이 있는 수준의 교과의 성취 기준을 도달하고 그리고 뭐 생활기록부까지 이제 입시와도 연결될 수 있는 되게 바람직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요런 이제 넷제로를 위한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는 사례들, 뭐 이렇게 넷제로 선언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요거 이제 지금 보시면 특징적인 게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기업이 할 수 있는 것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요건 좀 특이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구를 잡아먹고 있다고 이제 단순히 이제 이게 되게 이 모듬은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래서 어떤 내추럴 실천 전략을 한 가지를 이제 정했죠. 이렇게 육식에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들, 그거에 대한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 시간만 좀 확보된다면 그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것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들, 이렇게 육식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자 했었으나 시간의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로 나온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이제 이 본인들이 이제 넷제로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온실가스와 넷제로를 같이 이제 비교해서 넷제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홍보를 하는 그런 사례고요. 이건 되게 이 사례는 산림에 포커싱을 좀 맞췄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하면은 정말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경우나 그래서 산림을 포커싱을 잡아가지고 확실히 이제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조금 브로드한 결과물보다는 어떤 자기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제 그곳에서의 어떤 집중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조금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 친구는 되게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망고보드가 이제 이렇게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그러니까 잘 보이게 그러니까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나 일단은 이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이러다 보면 이런 예쁜 디자인이 아니라 망고보드라고 하는 툴은 쉽게 이런 GIF뿐만 아니라 뭐 파워포인트에 있는 템플릿이나 아니면 카디누스의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거든요. 이제 미리 캠퍼스라는 걸 이걸 초급에서는 했었고요. 작년에. 그리고 이제 GIF 그 미리 캠퍼스는 2D로 한 카디누스, 요 심화 과정에서는 이제 GIF라고 하는 파일을 이용한 망고보드를 이용한 움직이는 파일 이렇게 해서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건데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지금 학교에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방금 전에 발생한 강신영 선생님처럼 마인드셋과 환경 소양을 지금 한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 집단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이제 주관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이제 하게 되면 이수한 학생들은 분명히 환경 소양이 함양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이런 그 디지털 툴들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움짤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짤이라고 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초 소양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 속에서 넷제로 실천 전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3I를 바탕으로 한 확산적 사고, 실험적 사고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모둠 활동을 통한 창의성이 함양이 되고 있다. 뭐 창의성뿐만 아니겠죠. 뭐 우리가 말하는 역량, 우리 그 창의 융합 마인드셋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네 가지 것도 충분히 다 향상되고 있다. 밑에 나왔네요. 네, 밑에 창의 융합 마인드셋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환경 주제로 되어 있지만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 교과가 아니라
환경이라는 주제로 과학도 연계가 되고요. 또 기술이나 사회, 그리고 영어, 이 환경이라는 주제는 되게 많은 부분에서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되게 이제 프로토타입도 해보고 선생님도 막 여러 가지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학생들도 교육해봤는데, 이건 조금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과제인데요. 학생들의 창의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제공이 있어야겠다. 네, 저도 그렇지만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떤 걸 도출해내야 되는 게 현실적인 한계인데요. 이 창의융합 교육센터라면, 프로그램이라면 시간을 충분히 줘서 조금 그걸 어떻게 충분히 줄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정규 시간, 수업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방과 후랄지 이런 것들을 좀 열어놓는 그런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활용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탄소 중립과 넷제로에 대한 정확한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이해, 그리고 탄소 중립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근데 외국에서는 넷제로도 함께 같이 되게 중요시한 개념으로서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뭐 탄소 중립도 중요하지만 이 넷제로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만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단순히 학교에서 머물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래 교육 지향점을 봤을 때. 그리고 이 수업 진행을 위해서 노트북과 데스크탑이 필요하다. 이게 아직까지 망고보드라는 어플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요. 예, 그 학습 디바이스에 대한 부재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학교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리고 네 번째는요, 마지막에 저희가 SNS에 홍보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 SNS를 하라고 하는 게 저희가 또 강제할 수가 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학교에서 머문 게 아니라 밖에 나가려면 분명히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뭐 해봤자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뭐 우리 창의, 지금 채팅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창의 융합 거점센터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나, 자신의 SNS에 올릴 만큼의 어떤 자부심이나 어떤 스스로의 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스스로의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그걸 어떻게 할까. 또 학생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담 안 한 사람들은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고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 그런 것에 대한 좀 고민 좀 들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이 넷제로 실천을 위해서 이제 기후위기 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믿음의 부족, 아이들이 지금 기후변화는 되게 심각한데요. 아이들은 이게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뭔가 했을 때 눈에 딱 보이는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지속 가능할 건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은 고민과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끝낼 거고요.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그리고 많이 부족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용인 처인고등학교 교사 김범수입니다. 저는 이제 창의융합 마인드셋을 적용한 마블 디바이더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학교 현장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마블 디바이더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내용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식상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거의 저희가 매일 접하듯이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역시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보니 아무래도 이 창의성이 굉장히 큰 역량으로 이제 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이제 맞는 교육을 하려면 아무래도 학생들의 창의성을 좀 길러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개발을 이제 하게 된 주요한 요인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중심적인 기술이 정보통신 기반의 기술인데요. 이러한 정보통신 기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이커머스도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이러한 물류소송의 중요성을 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마블 디바이더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마블 디바이더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뭐 구수를 분리해주는 뭐 요 정도로 이제 직관적인 느낌의 어휘를 지니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안에는 더 많은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담겨져 있는지 단계별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로그램 교재의 전체적인 구성은 이제 3I 체제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스퍼레이션 활동, 즉 공감을 얻고 이걸 통해서 어떠한 영감을 학생들이 받아서 이런 문제를 내가 좀 해결을 해보고 싶게끔 그러한 이제 디자인 싱킹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요소를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모님께서 어떠한 물건을 이제 분류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이 이걸 내가 한번 이렇게 부모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기들을 좀 개발을 해보자. 혹은 이제 뭐 기계공학과가 꾸민 학생들이 이러한 기계 구조를 좀 탐구를 하고 이걸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동기 유발을 충분히 줄 수 있게끔 이러한 단계를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디에이션 단계에서는 이제 개인이 아닌 팀 기반으로 굉장히 확산적인 사고와 그리고 수렴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시켜서 어떤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 그리고 이 결과물은 모든 학생들이 이제 서로 다른 그리고 이 결과물을 통해서 서로가 어떠한 이러한 창의성에 대한 공감의 구조를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계획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이 과제를 굉장히 처음에 접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과제 자체를 처음 접했기 때문에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이 어떠한 목표의식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 목표를 해결했을 때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실행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창의적인 역량의 성취감을 깨달을 수 있게끔 이렇게 3I 체제로 이 프로그램을 크게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교재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주제로의 초대, 그리고 체험마당, 탐구마당, 문제 해결마당, 한 걸음 더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주제로의 초대가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지금 현재 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간단한 영상과 사례들을 준비를 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참여하신 분들도 마블 디바이더라고 하면은 어떤 컨셉의 어떤 활동인지 이렇게 잘 느낌이 오지 않으실 텐데요. 지금 이 화면의 경우는 이제 택배를 저희가 수거를 하고 CJ라는 택배회사의 물류센터에서 실제로 물류를 어떻게 분배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담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은 지금과 같은 물류센터를 한번 이렇게 쉽게 제작을 해보고 이거를 통해서 이러한 기계 요소들이 우리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용이 된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소터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택배의 물품들이 지금 이 앞에서 방금 소터라는 회전하는 지금 이 화면에 원판과 같이 생긴 부분이 이제 소터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인데요. 이러한 이제 분배기 소터를 학생들이 이제 제작을 좀 해야 하는 그러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 영상과 이제 어떤 걸 만드는지 지금 영상에 나온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설계하고 제작한다라는 거를 좀 안내해 주는 단계가 주제로의 초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체험마당과 탐구마당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체험마당과 탐구마당은 문제 해결 마당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 지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기만 하는 그러한 과정은 아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지식적인 부분도 학생들이 습득을 하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어떠한 간단한 활동을 통해서 이 내용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그러한 과정이 체험마당과 탐구마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먼저 다양한 기계 요소들, 어떤 이제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아니면 크랭크, 그다음에 캠 이러한 다양한 기계 요소들을 이해를 하고 간단한 프로젝트로 구현을 좀 하게끔
해놓은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물류수송 장치인데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같이 융합이 되면은 더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길고 학생들에게 간단한 기계 요소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지 정도를 소프트웨어 없이 모터의 이제 동력으로만 이렇게 구현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제 학생들이 PWM 제어라는 전자회로를 간단하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기계적인 부분을 지식적으로 배우고 탐구하고 실행하고 간단히 이제 메이킹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자회로를 배우고 전자회로를 간단하게 구성을 하는 그러한 학습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최종적으로 융합을 해서 결과물을 완성을 하게끔 이렇게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을 좀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 해결 마당인데요. 지금과 같은 단계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해도를 높이고 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감을 좀 이렇게 익히고 난 후에 문제 해결 마당에서 본격적인 프로젝트 과제를 이제 제안받고 그걸 이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미 작은 프로젝트를 해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는 이 문제를 학생들이 설명을 들었을 때 훨씬 이제 수월하게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 단계로 옮길 수 있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그러면 문제 해결 마당에서 학생들이 진행을 해야 하는지 이거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은 이제 저희가 충남대학교 창의교육 거점 센터에서 교사 대상으로 운영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수업을 운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월 달에 6시간 동안 교사 대상으로 했고요. 아무래도 학생들은 교사들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3I를 기반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전체적인 구성을 이제 다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초급 단계만 이제 현장에서 적용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이제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 현장이라든지 교사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뭐 비용 재료에 맞게 그 과정을 스스로 이제 재구성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초급 단계를 설명을 드리면요. 초급 단계는 마블 소터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즉 전체적인 구성은 이제 마블 디바이더고요. 마블 디바이더 안에 마블 소터 그리고 마블 수송 장치 그리고 요 마블 소터와 수송 장치 2개를 결합한 마블 디바이더를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블 디바이더 안에는 크게 2가지가 이제 학생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주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블 소터의 경우는 이제 유리구슬을 이용을 하는데요. 유리구슬을 이제 순차적으로 좌우로 이렇게 A로 B로, 즉 A 구역, B 구역으로 순차적으로 한 번씩 유리구슬을 이제 이동시켜 줄 수 있는 소터, 즉 분배기를 이제 학생들이 우드락을 이용해서 설계하고 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리구슬은 왼쪽 칸으로 가고 두 번째 유리구슬은 오른쪽 칸으로 가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계 요소를 이제 기구 장치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다음은 이제 중급 단계인데요. 중급 단계에서는 유리구슬을 일정 높이로 올려서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동력 수송 장치를 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동력 수송 장치에 이제 다양한 기계 장비들을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탐구를 하고 응용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2가지를 이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고 시간과 뭐 예산과 재료 뭐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들이 충분하다 하면은 초급과 중급을 2개 다 결합을 해서 하나의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그러한 고급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적용을 했을 때에는 시간이 6시간이라는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초급 단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초급 단계는 다음과 같은 이제 결과물들을 완성을 해야 되는 건데요. 저희 학교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적용을 했을 때에는 이제 고급 단계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급 단계의 경우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소터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소터는 유리구슬을 이제 순차적으로 또 동일한 크기로 순차적으로 좌우로 이렇게 교대로 구분을 해주는 게 이제 소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영상으로 보시면 이러한 형태로 유리구슬이 좌우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터에 의해서 한 번은 왼쪽으로, 한 번은 오른쪽으로,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계 요소를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공학적인 설계 과정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 결과물을 완성을 했을 때에는 매우 큰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들이 이제 초급 단계에서 학생들이 제작을 한 이제 마블 소터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교사가 다른 이제 나는 중급 단계를 좀 학생들에게 경험을 시켜주고 싶다면은 이게 이제 수송 장치에 해당하는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수송 장치는 기계 요소들이 마찬가지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지금 첫 번째 보고 계신 거는 캠 운동을 이용을 해서 유리구슬을 일정 높이로 올려주는 그러한 장치를 학생들이 만들어 본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학생들이 탐구를 하고 컨베이어 벨트를 실제로 이렇게 유사하게 구현을 해본 그러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유리구슬을 올리면 이 유리구슬이 또 일정 높이로 올라가게 되고 높이 올라간 게 자유낙하하면서 이제 왼쪽 오른쪽 분배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제작을 한 수송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급과 중급을 선택적으로 이제 교실 환경이나 학교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좀 여유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음 과정처럼 고급 단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단계는 이 두 개를 모두 다 학생들이 설계를 하고 실제 구현을 해보는 그러한 이제 과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수송 장치고요. 이 수송 장치에서 유리구슬이 내려오면서 소터를 통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소터 같은 경우는 소터는 또 레벨을 상중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신 거는 가장 초급 단계로 기구를 한 개만 적용을 해서 만든 소터고요. 이 기구를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해서 2단 소터로 제작을 할 수 있는데요. 2단 소터 결과물도 잠시 후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급, 중급, 고급을 이제 실시할 수 있고요. 저는 이번 연수에서는 초급 단계를 선생님들께 이제 제안을 드리고 선생님들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급 단계에 필요한 준비물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쑤시개, 홈보드, 유리구슬, 굉장히 매우 간단한 저렴한 재료들만 있으면은 팀 단위의 이러한 3I 적용된 창의적인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운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처음에 과제를 주고 동기부여를 시키는 인스퍼레이션 단계를 밟았고요. 그리고 아이디에이션,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도전을 하고 과제를 해결했는데요. 처음에 역시나 선생님들이 이 과제를 이해하기가 어려우셨다가 차츰차츰 해보시니까 아 이런 거구나. 그동안에 이런 걸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 상황이 어렵게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점점점 이 문제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과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2단 소터를 제작을 하신 거예요. 1단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예시로만 보여드리고 이 1단을 응용해서 2단 소터를 제작을 해보시게끔 해서 선생님들께서 완성을 한 2단 소터입니다. 2단 소터는 두 개의 기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회전하는 두 개의 기구가 상호작용을 하고 둘 중에 하나만 이상이 생기면 유리구슬이 한쪽으로만 이동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왼쪽, 오른쪽이 비슷한 것 같지만 이제 아래 구조가 다르죠. 처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좀 예시 드렸던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제작을 하시긴 했는데 지금과 같이 이제 주어진 환경에 맞게 소터를 만들 건지 수송 장치를 만들 건지 아니면 두 개가 결합이 된 마블 디바이더를 만들 건지를 선택을 해서 학교 현장에 적용을 하면은 아주 이렇게 학생들이 도전을 하는 그러한 자세와 완성을 했을 때 문제 해결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는 그러한 성취감, 학생들의 그러한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한 이후에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 수업을 하고 난 소감. 그렇게 해서 얻은 이제 내용인데요. 처음 당시에 이 문제 상황이 낯설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웠지만 이걸 통해서 해결을 했을 때 엄청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학생들에게 이걸 적용을 하면은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기에 너무 좋은 그러한 콘텐츠
것 같다라는 그러한 답을 얻을 수 있었고요. 또 난이도를 굉장히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터 난이도 혹은 요 마블 디바이더에 대한 난이도를 조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 다양한 이러한 학년을 통해서 이 내용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어서 매우 이러한 유연한 그러한 과제임을 이렇게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팀 기반으로 활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결과물과 그리고 팀 간의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타인의 결과물을 보고 나서 거기에 또 한 번 더 공감하는 그러한 수업이 선생님들께서 매우 이렇게 높은 만족감을 얻으셨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이 수업을 적용을 했을 때 학교 현장에서도 비슷한 그러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제가 느낀 점은요, 이게 일단 다양한 결과물들이 나오고 이러한 창의성을 옆에 팀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그러한 어떠한 창의적인 역량의 중요성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그리고 고가의 장비가 없어도 되고 3I 과정에 매우 적합한 그러한 프로그램 활동이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공학과 관련된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을 할 수 있었고 스팀 융합 수업을 하는 데 있어도 매우 이렇게 적합한 그러한 프로그램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조금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이거를 전부 다 마블 디바이더라는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이 좀 더 많이 확보가 되면 좋을 것 같고 기계 요소에 대한 걸 학생들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해하는 데 약간의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수업과 연계하든지 동아리를 통해서 좀 사전에 설명을 해준다면 훨씬 더 학생들의 이해도가 높고 접근하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제들을 제가 개발을 하고 학생들에게 적용을 해봤는데요. 저 스스로도 학생들이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사로서 매우 큰 보람을 느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개선하고 개발을 해서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그 현장에서 좀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순수상 종합토론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또 우리 서보 교수님, 제주대학교의 서보 교수님 들어오고 계시는데, 이게 잘 지내시죠? 네, 열심히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좀 보시고 코멘트나 질문 좀 해주십시오. 네, 선생님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로 그 학생들만 하고 또 아이들이 창의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주제들을 다 수업하시고 실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 제가 보기에는 요즘 생태 전환 교육이 핫 이슈이잖아요. 수학 교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생태 전환 교육이 시대적 시점에 맞춰서 잘 해주셔서 너무 감동적인 자료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넷제로나 탄소 제로, 요즘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데 아니라 다른 걸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요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요즘은 구분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그런 차이점을 잘 공감하는 그런 교육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딱히 질문은 아니고요. 받았던 감동, 감격에 대해서 코멘트를 이렇게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세 개 주제, 우리가 11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3개 주제 중에서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의적절하다고 할까요? 지금의 교육의 이슈를 다 담은 것이 아닌가. 환경 지속 가능, 생태 전환, 가는 주제, 넷제로 프로젝트, 그 다음에 AI, 또 핵심 지금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뜨거운 이슈인데 AI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하셨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은 과거부터 있는데 좀 새로운 차원의 문제 해결의 가능성, 그리고 이 과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학생들이 풀기에. 그러나 이제 또 해결하고 실패하고 이런 문제 해결에 아주 수준 있는 그런 과제 3개가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고, 이제 결과 아까 김어진 선생님 자료 보면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좀 올려주시면 학생들 만든 작품, 영상 이런 것들을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SCP 선도 협력학교 성과 콜로키움을 12월 20일 날 해요.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도 이런 것들을 조금 소개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서 학생들이 만든 결과물에 우수한 그런 사례들을
그리고 뭐 발표하신 자료를 우리 또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영상도 다 들어 있습니까? 김범수 선생님의 자료에? 네, 네.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뜻깊은 시간인 것 같고, 우리 손주민 선생님도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우리 뭐 자문도 해주시고, 참여도 해주시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느낀 점이나 또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선생님들이 너무 훌륭한 수업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느꼈고요. 저기 뭐 방학 때 저희도 이제 연수로 한번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봤는데 아까 아이들이 만든 그 뭐 디바이드 장치나 이런 거 보니까 우리 교사들보다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자주 접하고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오늘 발표하신 분 짧게 15초 메시지를 하고 나서 그 발표 때도 했지만 한마디로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뭐 좋은 점이나 또 개선점이라는 것들 그 발표 순서대로 우리 강신조 선생님. 네, 저는 이제 연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김범수 선생님하고 김어진 선생님 이제 적용한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이거 초등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김범수 선생님이 개발하신 내용 중에 초급 단계 중에서도 이제 한 단계 정도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도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영감을 얻고 가는 좋은 협의의 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우리 김어진 쌤. 네,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해왔던 걸 정리하는 좋은 기회였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지만 과연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정말로 눈에 띄는 강신조 선생님처럼 아주 좀 그 연구를 좀 통해서 눈에 띄는 연구 성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오늘 그 사례들 선생님께서 연구 개발한 것들을 보면서 역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본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하지만 학생들은 교사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특히 우리 같은 이런 과제를 하면은 그걸 오늘 깨달은 시간이었고,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 주어진 시간 동안에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바쁜 가운데 참여해서 감사합니다.